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간만에 제가 또 그래픽 카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에즈락 라데온 RX 7900 XTX 타이치 화이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 특히 화이트 모델 귀하죠. 그래서 이제 에즈락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이치 모델이 아무래도 상급 모델에 속하는데 과연 화이트 감성으로 어떻게 녹여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데온 중에서도 기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7900 XTX인데 여러분들이 7900 XTX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깡성능만 따지면 RTX 4080보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게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뛰어난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레이트레이싱 성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적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4070 Ti 사이에서 4070 Ti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성능을 내어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DLSS나 레이트레이싱 같은 어떤 엔비디아의 좀 더 강력한 특화된 그런 기술에 큰 관심이 없다면 이 깡성능으로 승부하는 7900 XTX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화이트 감성과 타이치 모델이 어떤 매력을 가져다 줄지 오늘 벤치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바로 보시죠. 일단 화이트 감성이니까 패키지도 완전히 하얗게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이트 배경에 큼지막한 타이치 엠블럼이 있습니다. 이 엠블럼이 도대체 뭘 형상화한 거냐 궁금하신가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타이치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타이치라고 떠올리면 이제 톱니바퀴를 많이 떠올리는데, 원래는 이제 태극 무늬를 그렇게 의미하는데, 이 지금 엠블럼도 어떤 그 태극 무늬, 그 음과 양의 조화, 어떤 그 태극 무늬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타이치 특유의 이 로즈 골드라고 하나, 이런 거를 아무튼 그런 색상으로 꾸며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라데온 제품이면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라벨링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 에디션이어가지고 팩토리 오버클럭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하자면 4080과 경쟁하는 모델인데 상대적으로 메모리가 많습니다. 24기가를 탑재하고 있죠. 4080은 16기가고요. 이제 패키지 뒷면을 보면은 제품의 주요 사양,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능은 4080보다 깡성능은 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작은 이미지에서도 타이치의 어떤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 스타일리시 메탈 백플레이트 있다. 그다음 폴리크림 싱크, RGB죠. 그리고 레인폴스 메탈 프레임, 즉 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탈 프레임 장착했다. 그리고 이제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즈락 트위커를 지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그래픽 카드 상당히 매력 있죠. 워낙 그 화이트 컨셉으로 꾸미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굳이 화이트 컨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화이트 그래픽 카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겉박스를 벗겨내면 에즈락 로고 있고요.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스티로폼으로 보호가 되어 있네요. 요거를 열어주면은 네, 그래픽 카드 본품이 나오고요. 일단 액세서리가 이것저것 있긴 한데 많지는 않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픽 카드 지지대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꺼내주고 먼저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제공해 준다는 점. 요새는 그래픽 카드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지지대를 주는 거는 아주 시대를 반영한 좋은 거고, 타이치 엽서가 있네요. 네, 이런 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성 용도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간편 설치 가이드. 그리고 이거는 영어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국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 내용은 없고 그냥 그래픽 카드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장착하는지 아주 초보적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액세서리 별거 없으니까 이대로 넘어가고 바로 본품 꺼내보죠. 에즈락 RX 7900 XTX 타이치 화이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참 예뻐. 정말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디자인 괜찮은 것 같다고 제가 칭찬을 좀 아끼고 싶지 않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이 화이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무광 느낌입니다. 무광. 그러니까 완전한 매트한 느낌은 아닌데 비교적 광을 많이 죽여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살린 그런 느낌이라 보일 수 있고, 그다음 트리플 펜이죠. 그러면 펜의 형상,
그다음 펜 주위를 아우르는 이런 프레임의 디자인도 상당히 역동적이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 직경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 큰 게 110mm고 가운데가 100mm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세 개 다 110mm면 더 좋았겠지만 가운데는 왜 작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 이제 뭐 LED 패널도 들어가고 디자인적으로 어떤 모양을 내면서 이거는 살짝 타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도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그 링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블레이드 사이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네, 원형으로 막혀 있어서 그 아무래도 공기의 어떤 와류 현상을 좀 줄이고 흡기 시에 조금 더 흡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향도 양쪽에 이렇게 위치하는 쿨링팬은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지만 가운데 있는 거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인접한 쿨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뭐 에즈락에서는 이거를 리버스 스핀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도 적용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반대로 서로 인접한 쿨러끼리 반대로 회전하면 이제 공기 직진성, 뭐 와류 현상 완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쿨링팬 가운데에는 뭐 타이치 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엠블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시면 타이치 로고 엠블럼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 측면 패널에 전반적으로 다 LED가 점등되는 구조에 굉장히 화려한 RGB LED를 확인할 수 있고 이 LED는 이 측면뿐만 아니라 이 쿨링팬 그 전면에 있는 쿨링팬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RGB LED 구동 영상을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은은한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화려할 수 있고 반대로 좀 존재감 뿜뿜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LED가 측면이랑 전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백플레이트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가 8핀 3개입니다. 8핀 3개. 그러니까 이제 원래 7900 XTX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래퍼 TVP가 355W인데 그 래퍼 모델은 제조사 권장 파워 서플라이가 800W 정도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에즈락 권장이 1000W입니다.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고 그만큼 더 높은 전압과 부스트 클럭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W 이상은 써줘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800W, 850W 이런 거에서도 돌아가긴 하는데 사실상 넉넉한 구성은 아닐 수 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조사 권장은 1000W 이상이에요. 그다음 백플레이트는 마찬가지로 메탈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치의 상징 톱니바퀴가 이렇게 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타이치 로고와 함께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RGB LED가 점등되고 오른쪽에는 스크린 쿨링을 위해서 히트싱크 영역이 이렇게 에어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상으로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백플레이트 보시면은 스위치가 2개나 있습니다. 스위치가 2개나 있어. 왼쪽은 LED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오른쪽은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스가 콰이어트 모드,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그 부스트 클럭은 동일하고 펜 속도만 다른 그런 형태의 바이오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듀얼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압과 부스트 클럭이 다릅니다. 즉 전압과 부스트 클럭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전력에도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다른 그래픽 카드 대비해서는 이 타이치 모델이 바이오스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전반적인 크기도 좀 궁금해할 수 있을 텐데 좀 커요. 길이는 34.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이렇게 3슬롯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출력 포트를 한번 보죠. 출력 포트. 화이트 감성 그래픽 카드라고 이렇게 마개도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DP 포트가 3개 있고요. HDMI 포트가 1개가 있습니다. 버전은 모두 2.1이에요. 이게 또 경쟁사랑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도 이제 DP 1.4A에 머무르고 있는데 에즈락, 라데온 같은 경우에 DP 2.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반적인 외형 모두 살펴봤는데 제가 좀 평을 내리자면 화이트 감성 그래픽 카드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화이트의 톤이라든지 전반적인 디자인이 그 하얀빛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일 경우 조금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타이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화이트 외에 불필요한 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 복잡한 형태만으로도 어떤 화이트의 색상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 화이트 바탕의 RGB LED가
상당히 존재감 있게 나와가지고 정말 인상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겉모습 모두 봤으니까 분해를 해서 히트싱크, 그다음에 PCB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해를 다 완료했고요.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분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백플레이트 한번 보죠. 백플레이트. 이게 그 메탈 백플레이트라서 조금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좀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써멀 패드가 굉장히 충실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두툼한 써멀 패드가 너무 잘 붙여져 있고, 그다음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백플레이트 쪽에 LED가 점등되는 패널입니다. 그리고 메탈 프레임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보면은 PCB를 고정하는 형태의 메탈 백플레이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추가 장력을 확보하고 PCB를 좀 휨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력을 확보해 주겠죠. 자, 그러면 백플레이트 말고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쿨러입니다. 쿨러가 상당히 거대합니다. 인상적인 부분, 일단 구리색이 하나도 없어요. 구리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히트 파이프들도 사실은 다 이제 구리인데,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히트 파이프를 모두 니켈 도금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히트 파이프가 육안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게 굵지는 않은데 가느다란 히트 파이프 8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이 메모리부를 관통하는 D자 형태로 전용 히트 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메모리를 위해서 따로 히트 파이프가 마련되어 있다. D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측면으로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는 히트 파이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D자 메모리 히트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멀 패드는 양쪽에 전원부 써멀 패드가 있고, 메모리 쪽 D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무난무난하게 아주 두툼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그래픽 카드를 좀 분해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메모리를 시키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탑재된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굉장히 인상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딱히 제가 흠을 찾을 만한 지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PCB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RX 7900 XTX 타이치 화이트의 PCB 모습인데요. 일단 큼지막하게 GPU가 자리 잡고 있죠. 네, 플래그십 GPU입니다. 그래서 AMD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에 GCD라는 코어가 있고, 그 양쪽에 6개의 MCD라는 코어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는 GDDR6 24기가 구성입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상당히 빵빵한데 총 22페이지 규모고요. 페이지당 100A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 전력이 좀 높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355 TBP를 갖고 있는데, 이 에즈락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400W를 손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1000W 이상 권장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7900 XTX 타이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파워 서플라이를 1000W 이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속살까지 모두 까봤고요. 다음은 저희 K사조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먼저 타임스파이 점수인데요. P-바이오스 상태일 때 3만 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P-바이오스와 Q-바이오스의 성능 차이가 확실하다는 점, 약 1000점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포트 로열은 아무래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4080보다는 살짝 낮은 점수를 기록하긴 했죠. 하지만 레퍼런스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K 해상도에서 5종 게임 성능 평균을 내봤더니 레퍼런스 대비해서는 약 2.5% 정도 성능이 더 좋았고요. 4080과 비교해서는 소폭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아블로 4를 사용해서 Q 바이오스와 P 바이오스를 확인해 봤더니 약 200MHz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양 바이오스 간 차이가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GPU 온도 역시 P 바이오스가 조금 더 낮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팬 속도가 빠르게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음 측정 결과를 보면은 P 바이오스 상태에서는 약 35dB, 그 다음에 Q 바이오스, 즉 콰이어트 바이오스에서는 약 25dB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조용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도 확인해 봤는데요. P 바이오스에서는 최대 76.4도, Q 바이오스에서는 최대 77.7도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전력입니다. P 바이오스는 평균 406W, 피크치는 470W였고요. Q 바이오스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풀로드는 약 340, 최대 440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측정도 좀 해봤는데, 이게 고주파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교군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같이 해봤는데 에즈락 모델이 조금 더 고음 영역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영역대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우수하다 그렇게 볼 여지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주파에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에즈락 RX 7900 XTX 타이치를 장착하고 시스템 부팅 완료했는데요. 먼저 GPU-Z를 실행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라데온 잘 나오고 있죠. GPU는 나비 31 X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벤더의 에즈락이라고 잘 표기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PCI 4.0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4.0 16 레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이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레퍼런스 모델의 부스트 클럭이 2500MHz인데 타이치는 팩토리 오버가 적용돼서 2680입니다. 근데 이제 스펙상으로는 80인데 이 바이오스 상으로는 2679로 표기된다는 점, 1MHz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GPU-Z에서 어드밴스드 탭을 가시면 정확한 바이오스상 클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게임 클럭은 2526, 부스트 클럭은 2679입니다. 그러니까 에즈락의 스펙상 클럭은 게임 클럭이 2510, 부스트 클럭은 2680이니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스펙을 준수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랑 AMD의 그 클럭 정책은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 개념만 있는데 AMD는 베이스 클럭 있고 게임 클럭 있고 부스트 클럭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게임 클럭은 AMD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실질적으로 3D 게임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클럭 그것을 게임 클럭이라고 하고요. 부스트 클럭은 이론적인 최대 클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 좀 더 실효성을 가지는 그런 클럭 개념은 이 게임 클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의 부스트 클럭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그 스펙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스펙 이상의 클럭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AMD는 부스트 클럭은 어디까지나 최대 클럭이고 게임 클럭조차도 만족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클럭 뻥튀기가 혹은 클럭 과장이 엔비디아보다는 좀 심하다. 자동차로 치면 좀 뻥마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상태에서 지금 퍼포먼스 모드로 두고 3D 마크, 포트 로열을 구동했을 때 전반적인 소비 전력이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로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이렉트X 12 그리고 DXR이라는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의 API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리 라데온이라고 해도 레이트레이싱 게임 잘 즐길 수 있고요. 성능 발휘 가능합니다. 다만 엔비디아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거죠. 지금 구동하자마자 일단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온도는 GPU 평균 온도고요. 아래쪽은 핫스팟 온도입니다. 사실상 핫스팟 온도는 사실 100도 가까이 돼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으셔도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80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대보다는 좀 아쉬워요. 하지만 GPU 온도는 약 50도대를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플로드가 지속되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GPU 온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핫스팟 온도가 좀 아쉽네요. 차이가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400W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퍼런스 클럭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제품 같은 경우는 355 정도를 보이는데 이 에즈락은 더 높은 부스트 클럭, 더 높은 전압이 인가되어 있어서 조금 높은 소비 전력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이 지금 초반에는 약 2500MHz를 보이다가 지금 순간적으로 2400까지 떨어집니다. 즉 스펙상 게임 클럭이 2510MHz임에도 불구하고 이 AMD 라데온은 게임 클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의 부스트 클럭이 2500이고 그 다음에 에즈락의 부스트 클럭이 2680이니까 180MHz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내가 게임을 구동하면 레퍼런스 제품보다 항상 180MHz 정도 더 높은 클럭을 볼 수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지포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근의 그래픽 카드들은 이 부스트 클럭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스트 클럭 차이만큼 어떤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성능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시면 부스트 클럭이 260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500이 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살짝 튜닝을 좀 해볼게요. AMD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 튜닝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에즈락 타이치가 고급형 모델이니까 한번 조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MD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를 띄워주시고 맨 위에 성능, 그 다음 아래쪽에 튜닝에 들어가시면 여기 GPU 쪽이 있어요. GPU 쪽으로 가셔서 수동 튜닝, 사용자 정의를 눌러줍시다. 사용자 정의 눌러놓으면 뭐 여러 가지 항목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GPU 튜닝을 해야 되니까 GPU 튜닝을 활성화해 주시고 고급 제어도 활성화해 주시고 전원 튜닝도 사실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적용해야 되니까 만지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전압이 1150이에요. 1150. 이것을 125MHz를 낮춰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00MHz 정도 낮추는 걸로는 그래픽 카드가 오류를 뿜어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마다 모두 달라요, 특성이.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하셔서 이거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25로 설정을 해주고, 이렇게 전압을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압 대비 클록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전력 마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파수는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전압만 낮췄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사항 적용을 딱 눌러주시면 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소비 전력은 큰 차이가 안 나요. 400W 내외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지금 부스트 클록이 28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간마다 2700에서 2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사실상 성능 향상폭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온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때 GPU 평균 온도는 약 55도 정도 되고 핫스팟, 즉 열점 온도는 약 80도 정도 마크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포트롤이나 타임스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테스트 해보시면서 언더볼팅 값을 한번 찾으시고 그 클럭과 전압을 살짝씩 튜닝하는 것도 또 라데온의 재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정 상태로 쓰시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은 이런 재미도 있다. 확실히 성능 향상은 발생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포트롤 점수도 더 좋아지고 포트롤뿐만 아니라 실제로 3D 게임에서도 성능을 확실히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 일단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GPU 온도가 50도대로 너무 착한데 소비 전력 그리고 소음 이런 것도 양호한 수치라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400W 정도의 소비 전력을 보이면서도 지금 팬 RPM이 약 1300rpm 정도 되거든요. 이때의 소음도 너무너무 정숙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면서도 화이트 감성의 그래픽 카드를 찾는다 그러면은 타이치가 상당히 매력을 뿜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지금까지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어요. 일단 AMD 라데온 플래그십 RX 7900 XTX를 에즈락의 감성으로 튜닝해서 이제 타이치 화이트 OC라는 모델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 브랜드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지포스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게이머 시장에서 엔비디아 지포스의 브랜드 파워는 정말 막강하죠. 무엇보다 DLSS나 레이트레이싱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라데온의 가치를 무한정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강점이 분명히 있긴 해요. 어쨌든 가격 대비 고려해 봤을 때 4080보다 이제 뛰어난 깡 성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이 라데온을 쓰시면 좋으냐면 이 게임도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서 PC 게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PC 게임도 그 콘솔 기반의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되는 여러 가지 대작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이 더 성능이 좋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팀 게임이라든지 그런 AA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라데온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 전력이라든지 그런 전력 효율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타이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감성 그리고 만듦새, 소음, 온도 모두 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원래 타이치 하면 떠오르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 감성, 그러한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모델이었는데 기존의
라데온 6000 시리즈나 5000 시리즈 타이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톱니바퀴의 감성이 잘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900 XTX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이치 고유의 개성이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타이치 감성을 떼어놓고 그냥 그래픽카드 외형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이러한 어떤 무난무난한 어떤 대중의 기호와 좀 타협한 그런 무난무난한 감성이 그 타이치 고유의 개성을 살짝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소비 전력이 400W를 상회하는 무려 제조사에서 1000W의 파워를 권장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하고 그 다음에 듀얼 바이오스 모드 이게 퍼포먼스 모드랑 콰이어트 모드랑 성격 차이가 확실하다는 것 역시 다른 제조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고유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